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일목균형표의 지표를 응용한 응용수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실전 매매에서 사용되는 그런 응용 차트가 되겠고요. 이름하여 타임머신 일목균형표 그냥사 차트라고 이름이 좀 길게 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차트를 오늘 한번 응용 수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총 5가지의 지표로 구성된 차트입니다. 여기에는 전환선과 기준선, 그 다음에 후행 스팬, 그리고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로 구성된 총 5가지의 지표로 구성된 게 일목균형표고요. 일목균형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면서 우선 운영 수식을 만들기 전에 이 개요와 그 다음 원리, 그 다음에 매매법을 좀 설명드리고 운용 수식도 만들고 또 구체적인 매매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는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로 주가의 움직임을 5개의 선으로 나타낸 지표로서 지수나 지수 관련 대형주 등의 순수한 자유경제 시장에서 지수의 흐름을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을 줌. 하지만 소형주에서는 해석상의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 전환선은 이름 그대로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는 선이다. 하락하고 있던 전환선이 상승한다면 그때를 고비로 하여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하며 반대로 상승하고 있던 전환선이 하락세로 뒤바뀐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한다. 기준선이 상승하고 있다면 현재의 추세는 상승세인 것이고 반대로 기준선이 하락하고 있다면 현재의 추세는 하락일 수밖에 없다. 기준선의 방향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손쉽게 추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기준선과 주가의 관계에서도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기준선이 따른다. 기준선은 26일 동안의 주가의 중간값이니 만큼 주가에 앞서서 움직일 수 없고 주가를 항시 뒤따른다. 즉 상승세일 때는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뒤를 기준선이 따라가며 반대로 하락일 때는 가격이 먼저 하락하고 기준선이 그 뒤를 잇는다. 일목균형표의 독특한 개념인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의 위치, 그리고 이들 사이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구름도 매우 중요하다. 일목균형표는 이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가 만드는 구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에서도 이제 이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의 주가가 구름 위에 있다면 상승세이고 반대로 주가가 구름 아래에 있으면 현재 추세는 하락세로 판단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름은 다른 기술적 분석 기법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목균형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개념이다. 제가 이제 운영수식 만들 때 이 구름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자, 구름은 상승세나 하락세의 기준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한다. 후행 스팬은 다른 괴선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중간값이 아니다. 그저 당일의 종가를 26일 뒤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일목산이는 일목균형표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현재의 추세가 상승세라면 당일의 종가는 26일 전에 종가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현재의 추세가 하락세라면 당일의 종가는
26일 전에 종가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일의 종가를 26일의 종가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보완된 것이 후행 스팬이다. 후행 스팬은 다만 이름 그대로 추세를 뒤따르는, 즉 후행하는 지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과 해석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선으로 구성된 게 바로 이제 일목균형표인데요. 전환선. 전환선은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은 26일에 9일간이고요. 전환선은 기준선은 26일입니다.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게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자,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서 종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후행 스팬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응용 수시로 만들 게 이 후행 스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6일 앞으로 종가 자리에서 26일 앞으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6일 앞에서 선행되는 게 바로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바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지표로 구성된 게 일목균형표인데 이제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자, 정별 상태. 그다음에 전환선은 이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인데 주가의 추세인데 자, 9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가격입니다. 그러면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상승한다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6일은 주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뒤따라 간다라고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26일 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이라는 이 부분이 보면 약 20일간의 중간 가격이니까 기준선 위에 있다고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중간 이상의 주가가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고, 기준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중간 가격 어느 수준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기준을 잡아주는 게 이제 기준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구름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이고 양구름과 음구름입니다. 양구름은 이렇게 황색의 구름을 양구름이라고 하고요. 이 청색의 구름을 음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구름일 때는 이걸 정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음구름일 때는 역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26일과 52일입니다. 선행스팬 1은 26일간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가격이 26일 앞으로 선행되는 거고요. 선행스팬 2는 52일간의 중간 가격이 26일 앞으로 선행돼서 보여지는 부분이 선행스팬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일과 52일에 자, 양구름 전환이라는 거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6일과 52일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 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양구름으로. 그러면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상승 추세로 가는 어떤 시그널인 겁니다. 그러면 보면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된 이 부분에서 26일로 가면 그렇죠? 26일로 가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가 상승의 어떤 시그널이 보이는데요.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자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 시기 때 어떤 시그널이 나왔고 눌림을 줬지만 어, 결과적으로 자 주가가 큰 상승을 이루고 다시 한번 눌렸지만 이 구름이 전환될 때 하나의 전환 변곡이 일어나는 거죠. 요 시기 때 주가의 상승의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 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된 자, 전환 변곡이 났던 이 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변곡이 난 거죠. 26일로 가면 바로 자,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어떤 시그널이 나온 거죠. 자,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또 이런 눌림을 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의 패턴을 볼 줄 알게 되면 주가의 방향성과 추세,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음구름에서 양구름 전환 변곡이 났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전환선과 기준선의 배열입니다. 전환선이 위에 있고 기준선이 아래에 있으면 전환선, 기준선 간의 정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같이 붙어서 상승하게 되면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급등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급등이 나왔던 한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어서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배열을 보시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정별을 이뤘죠. 전환선이 위에 있고 기준선이 아래에 있으면 이걸 전환선 기준선의 정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별을 보고 같이 붙어서 상승하면 급등이 나오고 전환선 상승 기준선이 같이 상승을 하면 추가적인 추격 매수 패턴이 나오는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대드를 하게 되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대드를 하게 되면 주가의 하락 추세가 연이어서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같이 붙어서 상승하고 함께 상승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패턴을 보여주지만 전환선과 기준선이 데드 클로스를 하면서 역배열로 가게 되면 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차트 매매를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눈으로도 쉽게 이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구름과 이런 전환선, 기준선, 그다음에 후행 스팬의 이 패턴만 보더라도 쉽게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서 나오는 건데 이 후행 스팬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표입니다. 설명에서는 좀 대수롭지 않게 설명이 나왔지만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서 나타내주는 동행성 지표입니다. 동행성 지표. 종가를 나타내 주는데 이 후행 스팬의 이, 이 패턴만으로도 주가의 방향성과 어느 정도의 추세, 그 다음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파악할 수가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서 이렇게 보면 후행 스팬이 26일 뒤에서 이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클로스하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26일 뒤에서 상향 골든 크로스 할 때 26일로 가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서 후행 스팬은 기준선을 돌파를 했죠. 그럼 여기가 바로 주가 상승의 어떤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도 상향 골든 크로스를 했죠. 상향 골든 크로스 하면서 여기서 26일로 가고 있습니다. 26일이면 여기죠. 또 추가적인 상승.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모든 것을 뚫고 자 전환선 상단에 기준선 상단에 그 다음에 이런 추세를 보인다. 이러면 주가가 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게 되면 메디아나도 보시면 요걸 보세요.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요 시기 때 이 구름의 얇기는 구름의 두께, 이 규모가 바로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얇다는 거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자 구름이 얇죠. 구름이 얇으면서 매물대 소화합니다. 매물대 소화하면서 급등을 하고 그렇죠. 이 전환선 기준선에서 보면은 전환선은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기준선은 함께 상승하는 부분이 없죠. 이거는 하나의 매집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데 구름이 얇다는 거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를 체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음구름이 됐다가 양구름으로 전환됐죠. 그럼 26일로 가보겠습니다. 26일로 가면 자 이렇게 26일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면 하나의 전환 변곡입니다. 음구름에서 양구름 변하는 거는 전환 변곡이 났다는 얘기죠. 전환 변곡이 날 때 요 자리 26일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자, 음봉으로 이렇게 눌렸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급격하게 급등을 이뤄놓고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전환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기준선과 골든 크로스를 했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패턴을 체크하다 보면 우리가 이 추세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후행 스팬을 보게 되면 자, 후행 스팬이 바로 요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던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후행 스팬이 26일 뒤에서 자 이렇게 하나의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상향 골든 크로스 하면서 주가 상승 어떤 예고를 하는 거고 눌렸지만 이 부분을 체크하면 어떻습니까? 주가 상승을 이미 여기서 예고를 했죠. 이 부분에서 예고를 했고 눌렸지만 다시 이렇게 급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다른 종목을 다 볼게요. 자, 그러면 전환선 골든 클로스, 기준선 골든 클로스, 그렇죠? 그러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던 이 부분에서 26일로 체크를 해보면 26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시그널이 나왔고 전환선 상향 골든 크로스, 기준선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 주가가 기준선 위에 올라왔으며 여기서 약간의 눌림목에서 그 다음 날엔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보이시죠? 자, 그리고 선행 스팬을 보겠습니다. 선행 스팬을 보면 음구름에서 전환 변곡이 났죠. 가치부터 상승하고 이건 매물대 소화라고 했죠. 매물대 소화를 급격하게 하면서 구름이 얇습니다. 그러면 매물대를 이제 소화했다는 얘기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급등을 이루게 되는데 이 전환 변곡 시기가 바로 매매 타임이라는 얘기예요. 전환 변곡 시기가 바로 매매 타이밍이다. 그럼 여기 전환 변곡이 나는 거죠. 이 자리가. 여기서 26일로 가면
바로 이날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상회한 골든 클로스 하는 것과 전환 변곡이 났던 이 부분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름의 패턴과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추세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 유튜브들 간에는 일목균형표를 활용한 매매법이나 자, 이런 이제 설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이제 만들 이제 응용 수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름하여 타임머신 일목균형표 그냥사 차트다. 자, 원리는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변형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바로 선행 스팬이 26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종가 자리로 당겨놨다. 이건 뭐냐면 26일 앞에서 이루어지는 전환 변곡을 당일에 볼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전환 변곡이 난 요 자리가 당일이라는 얘기죠. 당일 종가에 전환 변곡이 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26일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전환 변곡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전환 변곡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전환 변곡 부분을 이렇게 항상 26일 앞에서 체크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단일 종가에서 이루어진 변곡이죠. 근데 26일 앞에서 선행되는 것 뿐이죠. 동행성 지표로. 그렇죠? 요렇게.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26일. 변곡이 났던 요 자리 26일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불편성. 그냥 직관적으로 당일에 변곡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변곡이 나는 자리 여기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변곡이 난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변곡이 났던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26일 가서 여기가 변곡이 났나? 그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죠. 당일에 일어났던 변곡이기 때문에 당일 자리에 캔들이 있으면 26일로 앞으로 간 것을 26일 뒤로 당겨 놓은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변곡의 자리를 쉽게 볼 수 있게 구름을 당겨놨다.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즉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를 당겨놨다. 어디에? 종가 자리에. 그러면 당일에 변곡이 났을 때 이 변곡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변환선과 기준선은 동행성 지표로 종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은 이렇게 종가 자리에 있고 반면에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는 26일 앞에 선행,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 후행으로.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후행 스팬의 패턴을 보고 주가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주가의 추세를 미리 예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캔들을 터치하거나 전환선을 골든 클로스로 하거나 기준선을 골든 클로스로 하거나 구름을 뚫고 상승하거나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구름을 뚫고 상승하게 되면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이어집니다.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이어지고 또 하나의 주가 상승 지속성을 보는 게 뭐냐면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이 구름을 뚫어주고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되면 주가 상승 지속성이 연결됩니다. 주가의 상승 지속성이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준선이 구름을 뚫어주고 구름 위로 올라오게 되면 구름 위에 올라오게 되면 주가가 상승했다 눌림 조정을 받고라도 또 상승하고 눌림 조정을 받고 나서 또 상승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름 위에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가 상승 지속성이. 저는 이 두 가지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이 구름 위로 상승해서 구름 위에서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 그러면 주가 상승 지속성이 연결됩니다. 상승하고 조정 나와도 또 상승하고 조정 나와도 기준선에 조정 나오고 또 상승하고 이 패턴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기준선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깨짐 현상까지. 그 다음에 전환선과 기준선이 서로 데드 클로스를 하면서 그 깨짐 현상까지 계속해서 주가 상승 지속성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주가 상승 지속성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기준선이 구름 위에서 계속해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정배열을 이룰 때 상승하고 기준선에 눌리고 상승하고 기준선에 눌린다. 자, 이 패턴을 어떻게 보시냐? 후행 스패너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전환선 골든 클로스, 기준선 골든 클로스. 또 중요한 거는 구름을 돌파하면서 후행 스팬이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후행 스팬이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주가 상승 지속성은 이어지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 후행 스팬이 전환선과 데드 크로스를 하게 될 때까지 지속성은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이 전환 변곡을 아시겠죠? 전환 변곡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 전환선과 기준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정배를 울고 같이 상승할 때 매수하는 지점 후행 스팬이 전환선 골든 클로스, 기준선 골든 클로스 그 다음에 구름을 뚫어주면서 구름 위에서 상승 보이면 주가 상승 지속성 여기에 더해서 기준선이 구름을 뚫어주고 구름 위에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 지속성을 연결한다는 얘기다. 주가의 상승 지속성을 연결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원리를 응용해서 어떻게 했다? 전환선 기준선을 26일 후행으로 만들고 구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더블 구름이 나온 거죠. 더블 구름이 나왔는데 전환선 기준선의 구름 그 다음에 선행 스팬을 당일 종가를 했고 이 변곡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당일 변곡에서 매수를 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주가 상승 지속성을 보는데 26일 뒤에서 전환선 기준선이 구름을 뚫고 같이 상승하는 것을 그냥 그림으로 그냥 어떤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이 이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메디안을 하는데 보시면 이 변곡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당일에 그쵸? 눌림 받았지만 다시 눌림에서 다시 재상승하고 또 변곡점에서 매수할 수 있죠. 보이세요? 변곡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 여기에 주가 상승 지속성이라는 이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주가 상승 지속성이 조건이 붙었어요. 어떻게? 구름을 기준선이 뚫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26일로 가볼게요. 구름을 뚫어줬던 이 부분.
어떻습니까? 하나의 시그널이죠. 눌림이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 급등 14%. 여기서 종가 매매를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볼 수가 있고 매가한디 보세요. 매가한디. 구름의 변곡 자리에서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 보세요. 기준선이 구름을 뚫어줬던 이 부분이면 뚫어줬던 이 부분을 체크하면 26일로 가볼게요. 26일로 가면 요 자리 그냥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막 큰 조정이 나와도 결과적으로 이 주가 상승 지속성을 믿어야 된다. 보이세요? 구름을 뚫어진 이후에 상승하고 눌림 주고 상승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구름으로 표현하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 정별과 역별 관계를 쉽게 볼 수가 있죠. 바로 변곡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변곡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에 같이 상승하는 게 급등이 나온다 그렇죠. 전환선 기준선이 같이 상승하고 구름도 뚫어주고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뭘 하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 중심선과 자, 이 부분 엔벨로프의 저항선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냥사 응용 차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원리와 이 원리와 이 매매법 그 다음에 응용 수식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이 응용 차트를 만드는 수식을 만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차트를 만드는 그런 수식을 한번 설정하는 것을 하겠습니다.